요리 많이 합니다. 아, 역시 막걸리는 첫 잔이야. 다 왔어요. 여기 이제 여기예요, 여기? 맛있는 아, 순대국밥? 순대국밥인데 순대국밥. 다른 순대국밥하고 좀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네. 그러면 그런데 의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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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의원님이 여기 맛집이라고 저를 데리고 와가지고. 순대국 먹으러 왔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앉았으니까 저희 설원 의원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원 의원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5선 어르신 중진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의원님,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15대 때 처음 국회의원을 배지를 다셨어요. 네, 96년도입니다. 네,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란 게 제가 95년생이에요. 네. 제가 응애할 때 도봉구에서 배지를 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 네, 15대 때부터 16대, 19대, 20대, 21대 이렇게 해서 총 5선 국회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5선이라고 하는 게 의원님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이죠.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이번 임기를 다 마치시면 총 20년, 도합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국회의원을 하신 건데 좀 어떠세요, 의원님?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 96년도에 국회의원 되었을 때는 네.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되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민주화 때요. 네.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고 김영삼 정부를 네. 김영삼 정부가 진행되는 시점이었고 아, 네.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는 시점입니다. 와, 그런 그때 시점이에요. DJ의 그때 당시에를 그 동교동계 정치를 직접 보신. 그렇죠. 그 사이에 했던 순댓국이 나왔어. 네. 맛있겠네. 네. 그쵸. 저희 의원님 하면 놓칠 수가 없는 게 사실 동교동계 그 가장 중심 정치인이시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쵸. 네. 그럼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원님?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부 독재가 끝나고 문민 정치가 시작되는 이런 시점이었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그 뒤가 이제 김대중 정부거든요. 네네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1년 전에 제가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15대 국회. 15대 때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애를 썼죠. 당시에. 네. 그리고 15대, 16대 8년간 국회의원 하고 네. 17대가 됐는데 네. 17대 열린우리당으로 민주당이 나눠져요. 분당이 당시에. 됩니다. 네네. 그때 제가 출마를 안 했어요. 네네. 출마를 않고 17, 18 이게 8년간을 건너뜁니다. 원내에 있었죠. 네네. 아예 출마를 않고 그냥 정치를 쉬고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19대 대에서 부천으로 옮겨가지고 네. 부천에서 다시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죠. 19대, 20대, 21대. 네네. 예, 이제 지금, 여기가 거의 이제는 그러면 홈그라운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이 부천이 제 정치적 제2의 고향이고 제2의 고향. 마지막 고향이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유, 그쵸, 의원님. 예. 이제 육선을 바라보고 계신 건데. 네. 자,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하고, 일단 의원님, 저 장수 막걸리 한 잔만. 좋죠. 레이디 퍼스트. 네, 레이디 퍼스트. 먼저 드릴게요. 이거는 여담인데, 의원님이 항상 기자들과 식사를 하시면, 레이디 퍼스트. 이렇게 매너가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제가 따라드릴게요. 자, 한잔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만수무강하세요. 땡큐. 육선까지 화이팅입니다. 의장까지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배가 고픈 관계로 식사를 하면서 짧게 인터뷰를 하죠.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좀 핫했던 유튜브가 있었어요. 의원님 혹시 보셨어요? 저 합참의장하고 네네, 이렇게 합참의장 다투는 거? 네, 의원님께서 막 이렇게 호통치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용감을 표현하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당시는 사실이라고 지금 사실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잘못 판단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구구하게 또 아닌 소리를 하고 있으면 본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 그때 당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북한 무인기가 지난 네. 12월 28일인가 넘어왔잖아요. 네네. 서울 침공한 그때 당시. 네. 서울까지 들어왔는데 네네. 우리가 몰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때 항적을 보니까 네. 서울까지 들어왔어요. 그쵸. 확인이 심지어 됐죠. 네. 영산을 지키고 있는 네. 그 방공구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범했어요. 네네. 그 침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합참에서는 네. 그게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네. 대단히 유감스럽다. 네. 오히려 이건 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네, 네. 거꾸로 우리를 막 몰아치웠어요. 네. 근데 며칠 있다가 국방부에서 합참에서 같이 이거 사실은 들어왔다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전에 국회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참의장하고 네. 제가 합참의장 따졌죠. 이거는 사실을 밝혀지지 않느냐. 네네네. 우리가 얘기한 걸 갖다 그렇게 매도하면서 네.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그건 국민 앞에 사죄해라. 네. 사과해라. 네.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국무관 변명을 해요. 네. 국방장관은 사과를 했어요. 네. 잘못된 거라 사과를 했는데 네. 합참의장이 그걸 그 당시에는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맞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으면은 네. 국민을 사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쵸. 네. 그게 이제 이 다툼의 주요 내용이었는데 네. 국방부가 그 합참이 잘못한 거죠. 그 가장 유명했던 말이 이제 의원님께서 합참의장한테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관이 거짓말합니까? 장군이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그 이제 호통 그 멘트가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핫한 유튜브 클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아 의원님이 역시 민주당의 어르신으로서 또 호통을 한번 치셨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당연히 호통 쳐야죠. 네. 장군이 왜 거짓말하고 앉았어? 국민 다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짓말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의원님이 기자들 사이에서 사실 오선 이슈고 중진이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기자들 너무 사이에 어려워.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중진 의원님도 좀 어렵고 의원님도 사실 이제 워낙 어르신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의원님의 이미지가 되게 나도 모르게 귀여운 이미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별명이 하리보 젤리라고 아세요? 하리보. 하리보? 자이언트 하리보 젤리. 하리보 젤리를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하리보 젤리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네. 이렇게 생긴 젤리예요, 어머니. 어머니, 이게 이렇게 생긴 네. 건데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거 다들 아세요, 하리보. 이거 광고가 돼요? 죄송해요, 빨간색을 들어버렸네. 근데 왜 파란색이 없어?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하얀색 찍을게. 아니 왜 초록색도 안 되고 노란색도 안 되잖아. 그러면 흰색을 드릴게요. 의원님 요렇게 의원님 닮았나요? 근데 요거 좀 자그만한 거고 자이언트 엄청 큰 거 있거든요. 요게 의원님 별명이에요. 그래서 의원님 하리보 젤리라고 불리실 만큼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를 또 갖고 계세요. 감사. 의원님이 또 그만큼 이미지가 또 좋으시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예. 이게 또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아예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예.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긴 시간 정치를 하신 만큼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으로의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정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네, 알 순 없지만. 그러나 네. 짐작은 대충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하나는 네.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네. 앞으로 이 위기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 네. 얘기 안 하고 네. 더군다나 지금 내년이면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총선을 네, 치러야 그렇죠. 되는데 총선이죠, 네. 총선을 앞두고 당이 이런 위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은 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앞에 있는 조건들은 다 위기거든요. 당대표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네. 이게 제일 큰 이 숙제인데 네네. 그걸 다 내려놓고 네. 당을 위하고 네. 국민을 위하는 심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네.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돼요. 이거. 그게 중요한데 네. 자기가 움켜쥐고 그냥 이건 내가 지고 가야 한다 네. 이렇게만 생각하니 잘 안 풀리는 거죠. 의원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오선 의원님이시니까 앞으로 이제 6선을 또 바라보고 계시고 6선이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국회의장을 또 바라보실 수도 있는 이제 어느새 그런 정치인이 되셨잖아요. 예. 자, 앞으로 민주당 또는 정치인 서론으로서 의원님께서 좀 하고자 하는 과제, 미래의 뭐 정치적 과제가 있다면 수건 과제도 좋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네.
여야가 너무 첨예하게 싸우고 있어요. 아, 네. 이거는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낭비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계 12국가인데 네. 그런데 얼마든지 세계 5위권으로 뛰어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력이 있다 생각하는데 네. 그걸 5위권으로 올라가는 나라가 되려면은 네. 정치권이 네. 하나로 단합되는 게 참 중요해요. 정치권이랑 여야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이게 서로 의견을 좁혀내는 지혜를 찾아내야 되는데 네.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우리가 5위권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심권이 떨어지느냐 이런 갈림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 협치해내려는 이 의지와 지혜가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와 단합, 통합을 할 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리더십의 중심에 내가 있다. 뭐 나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쵸. 있죠. 네. 적어도 함께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네. 풀려고 해야지 네. 나만 옳다. 그쵸. 나만 옳기 네. 때문에 나 아닌 사람 다 나쁘다. 이 시각은 아닐 것 같아요. 다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옳으면 상대방도 나만큼 옳을 것이다. 이 전제가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린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론 의원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주셨고, 저도 정치부 기자로서 좀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또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마지막으로 저희 부천시 지역 주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천 시민 여러분 새해가 이제 한 달 좀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날이 그렇게 밝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직도 코로나가 정리가 된 것 같지도 않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버텨내시는 시민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참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건 확실합니다. 우리는요 결국 버텨냅니다. 버텨내고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듯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앞으로도 우리 나갈 거니까 국민 여러분들 힘내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마지막 인사 저랑 이거 예. 한번 하실래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이거 뭔지 아세요? 뭔데? 의원님 반대손으로 하트를 만드는 아, 건데 하트 만드는 이렇게 거? 하트 만들어 보세요. 네, 하트를 네. 이게 네. 하트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렇죠? 그리고 의원님 볼에다 대세요.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